남미 대륙의 척추라 불리는 안데스 산맥을 아시나요? 평균 해발 고도가 4,000m에 달하는 이곳은 인간에게도 가혹하지만 강철로 만든 기계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희박합니다. 산소 농도가 평지의 60% 수준에 불과하죠.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히고 두통에 시달리는 고산병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고산병은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수십 톤의 쇳덩이로 움직여야 하는 기계의 심장, 엔진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연료가 제대로 타지 않아 출력이 반토막나고 불완전 연소로 인한 매연과 과열로 엔진이 터져버리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지형은 또 지옥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낀 좁은 도로, 한번 미끄러지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죽음의 코스, 그리고 수십 톤의 무게를 견디기엔 너무나 위태로운 낡은 교량들까지. 그래서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안데스 산맥을 가리켜 전차의 무덤이라고 불렀죠. 아무리 성능 좋은 전차라도 이곳에선 고철덩어리가 되기 십상이니까요. 그런데 이 험준한 산맥을 국경으로 삼고 있는 나라 페루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과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카르텔, 반군 세력에 맞서야 했지만 페루 육군이 가진 것이라고는 1950년대 소련이 만든 고물전차 T-55뿐이었습니다. 30년도 훨씬 넘은 이 노후 전차들은 안데스의 경사를 오르기는커녕 시동을 거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페루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페루 군부는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네로라는 전차 강국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차들도 선뜻 안데스를 정복하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무너지고 가벼우면 출력이 부족해 산을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페루의 육군 현대화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을 때 지구 반대편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 K2 흑표였습니다. 그리고 괴물같은 성능에 반한 페루 군부는 2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12월 10일 한국 정부는 페루 육군과 전차 장갑차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페루 육군이 내년까지 K2 전차 54대, K808 차륜형 장갑차 100호 141대 등 지상 장비 195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K2 전차 수출은 폴란드에 이어 페루가 두 번째로 중남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약 규모는 약 2조 원대로 전해집니다. 사실 페루가 처음부터 한국 무기를 고려했던 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남미는 유럽제 무기들의 텃밭이었습니다. 페루 군 수뇌부 역시 익숙한 서방제 전차들을 최우선으로 검토했죠. 하지만 테스트를 진행할수록 그들의 표정은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독일 레오파르트2, 전세계 베스트셀러이자 전차의 교과서라 불리는 명품입니다. 화력과 방어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게입니다. 최신 개량형의 무게가 60톤을 훌쩍 넘어가는데 이 육중한 덩치를 버티기에 페루의 낡은 산악 교량과 좁은 도로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작전 중에 다리가 붕괴되어 전차가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페루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악 지형에서 운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센타우로2나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산병입니다. 유럽의 전차들은 기본적으로 평야 전투를 상정하고 만들어졌습니다. 해발 3000m가 넘어가는 고지대에서의 작전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죠. 실제로 고지대 테스트에서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급경사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평지에서는 날아다니던 전차들이 안데스에만 오면 군뱅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K2 기술 일부를 이전받아 개발되었지만 심장의 파워팩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독일제 파워팩을 구하지 못해 국산화를 시도했지만 성능이 불안정했고 안데스 같은 극한 환경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페루 군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가볍고 힘이 좋으면서 산악지형을 자유자재로 누빌 수 있는 전차, 그런 꿈같은 전차가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해답이 놀랍게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K2 흑표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K2는 태생부터가 산악전의 괴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70%가 산지입니다. 험준한 강원도의 산악지형에서 북한의 기갑부대를 막아내기 위해 탄생한 전차가 바로 K2입니다. 애초에 평지가 아닌 산을 타고 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전세계 유일의 주력 전차인 셈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심장입니다. K2에 장착된 1500마력 파워팩은 그야말로 괴물같은 힘을 자랑합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서도 터보차저가 미친 듯이 공기를 빨아들이며 출력을 유지합니다. 남들이 숨을 헐떡이며 기어갈 때 K2는 포효하며 급경사를 치고 올라가죠. 하지만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미쳤다고 평가하는 반능동 유기압식 서스펜션입니다. 일반적인 전차들은 바퀴가 고정되어 있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K2는 다릅니다. 전차 스스로가 지형을 잃고 무릎을 꿇거나 일어서거나 한쪽 무릎만 꿇는 등 자유자재로 자세를 바꿉니다. 이것이 안데스 산맥에서 왜 중요할까요? 전차가 산등성리에 숨어서 아래쪽의 적을 공격하려면 차체를 앞으로 숙여야 합니다. 반대로 위쪽에 적을 쏘려면 앞을 들어야 하죠. 다른 나라 전차들은 엄두도 못 낼 사격 각도를 K2는 이 ISU 기술 덕분에 완벽하게 가능하게 만듭니다. 페루 육군 관계자들이 K2의 기동 시범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험지를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포신은 마치 허공에 고정된 것처럼 흔들림 없이 표적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차가 아니라 사냥이다. 페루 군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K2의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페루가 K2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페루라는 국가의 무너진 자존심과 재건의 꿈이 걸려 있었습니다. 1960년대 페루는 남미에 떠오르는 제조 강국이었습니다. 도요타, 벤츠, GM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공장이 페루에서 활발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이닥친 초인플레이션과 내전은 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페루의 자동차 산업은 그렇게 붕괴됐죠. 페루 정부는 이 잃어버린 40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국의 산업을 일으켜 세울 파트너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경쟁국들은 전차를 팔고 돈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곤란하다며 완성품 구매만 가능하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넘어 아예 양식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죠. 현대로템은 페루 육군 조병창과 손을 잡고 전차 생산 공정의 일부를 페루 현지에서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나사 몇 개 조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용접, 기계 가공, 전기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페루 엔지니어들에게 전수하고 부품 공급망을 현지 기업들과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페루 육군 군수사령관 호르 크리스티안 준장은 한 포럼에서 현대로템은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주었다. 향후 12년 동안 페루 기업들이 직접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페루 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말하며 감격스러워했다고 하죠. K2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이 계약은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페루에게 건넨 것은 나라를 지킬 방패이자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의 사다리였던 겁니다. 과거 우리도 기술 하나 없이 서름받던 시절이 있었기에 페루의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이번 페루 수출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입니다. 폴란드가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었다면 페루는 미지의 시장이었던 중남미 대륙을 활짝 여는 거대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는 K2 전차뿐 아니라 장애물 개척 전차, 교량 전차 같은 지원 차량들의 추가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K2의 맛을 본 이상 다른 전차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지형적 조건이 비슷한 콜롬비아, 칠레 등 주변 중남미 국가들도 한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유럽의 견제, 방산 시장의 블록화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오직 압도적인 기술력과 진심 어린 협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 위로 태극기가 휘날리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형을 극복하고 상대를 감동시키는 K방산의 저력,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방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